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힘이 써지도록 다시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야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기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미 많은 축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뜨끈뜨끈한 이제 새신랑 대표, 새신랑 대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네, 아직도 관저 퇴거 안 한 윤석열, 김건희. 네,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이 탄핵 판결이 있은 지 56시간 만에 퇴거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관저에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서초구의 아크로비스타를 중심으로 이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결정에 승복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대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 낸다는 점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어제 이제 자신을 지지해온 이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헌재가 비상계엄을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이 결집을 호소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상 이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가 하면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과 1시간가량 차담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변호인들과 만찬을 이제 가지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어떤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정치권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씨가 이제는 유튜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에 앞서서 본인이 마무리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메시지를 2번을 냈는데 자연인 윤석열, 공적 기관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윤석열 이 두 가지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공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직을 지냈던 윤석열의 메시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거의 문자 메시지 정도로 얘기해야 될 수준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정말 대한민국을 맡겼다라는 전 국민적 자괴감이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퇴거불능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게 되면은 물론 퇴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치를 좀 취하고 국민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파면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을 저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창에서는 구치소를 가야지 무슨 유튜버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구치소 가면 유튜버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버는 됐고 지금 피의자로서 구속 피의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 도통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나오는 시간? 글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했을 때 지금 윤석열 씨의 퇴거 시점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를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강아지들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경호 문제 해서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사정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 구구절절하게 좀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원래 거처하던 아크로비스타로 가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디 제3의 장소라도 빠르게 마련을 해서 빠르게 비워줄 곳은 비워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더 추한 꼴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대선 출마 선언 잇따르는 국민의힘. 네, 탄핵 반대 오랫동안 외쳤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모드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파면 나흘 차인 오늘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경선을 준비할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이 경선 관리를 객관적으로 할 적임자라는 이제 이유인데요. 그간 내란을 옹호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권성동, 권영세 투톱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인 건데요. 이 대선은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뭐 조기 대선 관련한 얘기가 거의 금물이었는데 탄핵 나흘 만에 여권에서는 이 출마 선언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부터 오늘까지 나온 인물들, 보도들 중심으로 좀 거론을 해보면요.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 밝히면서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뜻을 공식화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선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장관도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이 뉴데일리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김 장관은 이후에 이제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또 보수 진영에 속한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김 장관의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는 9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OBS 보도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이 현장에서 대선 출마를 합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홍준표 시장과 같은 빌딩에 대선 캠프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원외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 또 윤상현 의원 등이 경선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만 거론해도 정말 빽빽할 정도로 여권에서는 후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야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영하 기자가 정리한 거에 따르면 번호를 다 매겨놨는데요. 10명이나 벌써 되네요. 아직까지 10명이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탄핵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렇게 모두 전환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 10명만 나올 이유 있습니까? 한 100명 나오면 어떻습니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뭐 푸류두사 101인가요? 네, 뭐 100명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흥행도 되고. 근데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이 안에가 거의 뭐 콩가루 상태. 제가 썼던 책의 제목입니다만은 보수의 종말의 실현 상태. 이제 보수의 종말로 가고 있는 예.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그런 상황 아닌가. 재기불능의 상태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윤석열 씨의 파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가지고서 중대하다 해서 파면이 됐지만은 이 윤석열 씨에 대해 가지고는 내란, 그러니까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라는 국헌문란의 죄를 물어가지고 지금 또 형사재판도 받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헌법 파괴 행위를 했는데 그 당에 윤석열 씨를 당원으로 갖고 있는 그 정당에서 권력을 내가 먹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수십 명이 뛰쳐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소멸의 길을 간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내란이 진압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을 토대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이 돼야 내란 진압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뭐 걱정들이 많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전 내란 진압은 국민들이 하신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내부 다툼,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결국 소멸이 될 것인데 정당이라는 결사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사상, 예.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사연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은 더 이상 존속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신 변호사님이 100명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댓글창에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김건희, 전한길, 정광훈, 뭐 김민전, 김행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아니 뭐 못 말씀을 나갈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다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모두에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00명은 나와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윤석열 씨와 정치적 결별을 두고 당내 갈등도 있잖아요. 네, 어제 이뤄진 비상의총,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는 탄핵 찬성 전면에 나섰던 김상욱 의원과 또 조경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또 탈당이 거론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욱 의원은 이에 대해서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검토하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이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가
요구가 지금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야말로 제거해야 될 고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절연이라던가 탈당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윤 어게인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윤상현 거기 장사까지 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던데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이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사람, 사연이 없는 그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사실은 이 안에 가득한 건 본능과 욕심, 욕망 이런 것만 있는 그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평가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 조경태 의원을 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조경태 의원이 지금 저 안에서 가장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뒷말은 붙이지 않아도 얼마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중증 상태로 안 좋아져 있는지를 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내란을 수습하는 국면에서 조경태 의원 때려잡고 김상욱 의원 때려잡으면 살림살이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린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파멸적 집단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수의 종말은 확실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보수의 종말 저자의 죽비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개헌 쏘아 올린 우원식.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함께 치르는 개헌 국민투표 제안한 거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면서 또 4년 중임제에 대한 이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고도 이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이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또 당혹감이 흐르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뭐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라거나 또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개헌은 개나 줘라라고 하면서 이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서 이 국민투표에 개헌안을 같이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는 우 의장의 이 제안에 대해서 개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은 개헌이라는 거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개헌이라는 것은 용서, 포용, 통합 이런 거의 다른 말이거든요. 용서, 포용, 통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헌 그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내란의 종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란을 내란으로 부르지 않고 우기는 세력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내지는 그 번외 세력들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용서하자? 아니 그럼 내란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고 신상필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본인이 무슨 권한과 무슨 권리로 그걸 대신합니까? 이거 상당한 좀 월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우원식 의장이 전 이거 의장병이라고 보는데 뭔가 이렇게 조급증 속에서 개헌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의 조급함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시기적인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개헌이라는 게 아마 블랙홀인 거는 우원식 의장이 잘 아실 거예요. 다선 의원이시니까요. 근데 이 블랙홀을 지금 딱 띄워놓다 보니까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개헌이라는 블랙홀이 생기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수위가 없는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다음 정부도 이제 까막눈 상태에서 이제는 출범시켜야 되는 이런 혼란을 지금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심각한 게 개헌이라는 이 용서와 포용과 통합을 지금 앞세우게 되면요.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희석됩니다. 오히려 보수 언론이라든지 개헌을 그동안 주구장창 외치면서 본인들의 내란 세력에 대한 동조 책임을 감면받으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저는 왜 우원식 의장께서 참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식의 참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했는가. 전 개헌이라는 것은요.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드는 진성한 의미의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노태우 정권과도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호언철폐라고 해가지고 직선제가 아예 광장의 언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이 된 것이지 지금은 윤석열 처단이 광장의 구호였지 지금 뭐 개헌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뜻을 우원식 의장이 좀 거둠으로써 좀 혼란을 좀 잠재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총선 참패 보고받자 윤 당장 방송 마가. 네, 오늘 중앙일보가 깨알 같은 보도들을 했죠. 네, 중앙일보가 과거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이 비화를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날이던 4월 10일 저녁에 일부 참모가 이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를 몇 분 일찍 듣고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방송 막아라고 하면서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분노에 찬 목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고 또 이 총선에서 대패한 것을 결국 부정선거 탓으로 이제 여겼다라는 건데요. 또 집권 초부터 이 유튜브를 좋아했는데 2023년 4월에 이 국빈 방문 중이던 미국에서도 한 우파 유튜버와 1시간 가량을 통화한 것으로 이 보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포됐던 지난 1월 15일에도 자신을 찾아온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다. 잘 정리된 유튜브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임기 내내 대통령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죄 형사 재판도 이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는 14일 첫 형사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할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형사 수사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뭐 형사 수사는 이제 뭐 피할 길이 없죠. 그 동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이채양명주로 시작을 해서 이채양명 공주. 그다음에 지금 이채양명 공주 선까지.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선거법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 대상이 이채양명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살이 붙고 있어서 저는 뭐 윤석열이 먼저 가느냐 김건희가 먼저 가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 수사는 뭐 회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검찰이 움직인다고는 하는데 제 바람은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는 없고요. 저는 상설특검이든 개별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에다가는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준 검찰, 뇌물백을 받는 뇌물 명품백을 받는 장면까지도 죄가 없다라고 덮어준 그 검찰에 대해서 전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해서 저는 그 검찰의 수사 무마까지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는 크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네, 법원이 제동을 건 거죠? 네, 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지난달 26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신동호 사장 임명을 의결했는데요. EBS 내부의 반발이 컸습니다. 보직 간부 52명이 부당성에 항의를 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EBS 노조도 또 강력 반발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임명 집행정지 를 받아들이면서 제동을 거는 결정이 나온 건데 이로써 이제 신동호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4대4로 이제 파면에 이르지는 않게 했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2인 체제에서 수없이 의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까지도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또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자기 편끼리 또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방통위의 설치에 관한 그 합의제 기구로서의 그 내용이 무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한 것이고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뭐 정권이 뭐 바뀌더라도 방통위원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본인의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위들을 해내게 되면은 전 앞으로는 수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한 전 책임까지도 같이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방의 소식, 류희림 소식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것도 챙겨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신인계 원샷 원킬 신 변호사님이 꼽아주시는 2주의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예, 2주의 사진은 그 전한길 강사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상당히 좀 괴로워하는 표정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나 하고 봤더니 이제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4대4 기각서를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얼마나 논리가 없으면은 4월 4일이니까 4대4다라는 아주 그 미신적인 주술적인 근거까지 쓰면서 정신 승리를 위해서 했고 또 내부 단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 중대성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8 곱하기 5는 40 아닙니까? 예. 40대 빵으로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한길 씨는 이제 흰수건을 던지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정치 관련 글을 다 지우고 다시 강사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참 전한길의 아주 짧고 굵었던 뭐 구운몽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동안에 이 아주 꿈 같았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해로웠는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정치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폭삭사가 수다에서 통편집된 걸 가지고 이제 정치 탄압에 가깝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진보 패널이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나왔을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당하면은 뭐 탄압이고 항상 남이 당하면은 그건 뭐 빨갱이를 뭐 소탕한다 뭐 이런 식의 항상 이분화된 모습을 가지고 본인들에게만 항상 유리한 잣대를 쓰고 상대에게만 불리한 잣대를 적용하는 상당히 좀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거의 종교적인 미신적 확신을 가지고 이 지지자들을 끌어왔거든요. 전 이제 이런 식의 뭐 구태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좀 한심한 작태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좀먹지 못하도록 저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의 전한길 같은 사람하고 손잡고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에서 좀 퇴출될 수 있는 전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내란 종식이라고 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란은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식되는 그날까지 제가 신혼여행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내란 종식 돼야지 신 변호사님의 행복을 찾아가신다라고 종식돼야 합니다. 갑니다. 제가 종식이 돼야. 네,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얼른 내란 종식 되길 바라면서 그럼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상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추가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4월 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원, 한정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